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주가 좀 보겠습니다. 자, 반등을 좀 꽤 강하게 했습니다. 네. 어, 자,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도 반등을 꽤 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전날 보면은 이대로 그냥 계속 하락하는 건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양봉이 솟아오르면 다시 또 이제 희망이 솟아오르죠. 저기로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주식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음봉으로 막 세게 떨어지는 날은 계속 내려가면 어쩌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보시면은 예, 뭐 프로테이지로는 0.59인데 여기 보시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4.78까지,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종가가 이제 플러스 0.59니까 저가 대비 한 5% 가까이 상승한 거죠. 예. 이 프리마켓이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이 애프터 장부터 해서 프리마켓까지. 자, 여기 이제 갭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음, 이 갭에 관한 패턴을 보면은 갭은 보통 이제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예.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이게 생긴 갭을 그냥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밀리더라도 이 갭 구간에서 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오락가락할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이제 좀 시세가 좀 이렇게 어떤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를 잡을 때는 이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면 되겠죠.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네, 다음 월요일 날 이 갭 구간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가. 예,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시세가 붙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붙는가. 이거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갭 구간을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걸 깨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또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일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패턴이고, 근데 이제 그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뭐 이건데, 이 정도면은 이제 하락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고, 통상 이제 강하게 나오고 약하게 하락하고 또 강하게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약하면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약하다. 그러면은 좀 불안하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또 뭐 한번 또 다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분봉 차트이고, 예, 이제 좀 이렇게 좀 키워보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4시간 봉, 그다음에 일봉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가 이미 좀 깨진 모습이 좀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관통되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예. 그 직선 추세선을 그을 때가 있고 좀 이렇게 곡선으로 된 추세선 그을 때가 있는데, 이미 이거는 좀 직선으로 좀 그어도 좀 그렇고 곡선으로 좀 그어도 그렇고 이미 좀 깨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세선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게 깨졌을 때 이 추세선도 이제 하나의 지지 저항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반등을 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극복을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반등세를 얼마나 인제 신뢰할 수가 있느냐. 아 크게 신뢰를 못 합니다. 이렇게 큰 추세가 이제 무너졌을 때는 이 반등을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인제 과거에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해서 인제 요쪽에서 인제 무너졌단 말이죠.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이 추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인제 지지 저항선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상승의 거래량을 보시면 그게 거래량이 실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상승을 그렇게 크게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제 여기 참고하시면서 거래량이 실려 주는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죠. 예. 이쪽에서 거래량이 인제 어떻게 터지는지 인제 보시고 이게 인제 지속적으로 인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수평으로 된 이 매물대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제일 좋은 것은 양봉, 양봉 해 갖고 이쪽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안착을 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이게 인제 가능할지 이제 지금으로서는 좀 하루 반등을 좀 세게 했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음 뭐 이런 여부를 인제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인제 가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이렇게 인제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뉴스나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 결국 보시면은 요즘은 뭐 거의 유튜브 세대잖아요.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어 이렇게 뭐 AI 버블론이 뭐 어쩌다 뭐 AI 버블론 해 갖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요.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뇌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랄까 미세먼지가 쌓이듯이 자꾸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시세를 보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뭐랄까 좀 무의식 상태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경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AI 버블론 때문에 그래서 하락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주체들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인가. 한 번쯤은 좀 시간을 내셔서 과거에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의 어떤 정확도 예. 이제 어떤 그 정확도가 있는가.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음. 뭐 JP 모건 CEO다. 예. 저는 인제 주식시장에서 한 24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잘 맞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거의 뭐 한 50대 50? 예. 이 정도? 네. 어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이 사람이 인제 그 어떤 저게 있잖아요. 이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아 세계 제일의 투자은행 CEO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일 거야. 예. 그리고 인제 그 사람들이 나온 사진을 보면은 주로 이제 양복에 그 흰색 와이셔츠에 예 넥타이를 메고 예 나와서 인제 그런 사진이 있죠. 예. 그럼 왠지 인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 좀 신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제 그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뭐 방금 열거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광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결국에는 뭐냐면, 예, 그 나 자체가 약하면, 나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막 그러니까 자꾸 주식을 할 때 보면 어디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예, 뭐 경제 방송, 경제 유튜버, 예, 자꾸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오늘은 또 왜 하락했지, 왜 상승했지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귀담,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자꾸 빠져들게 돼요. 예. 근데 이 굉장히 그 부정확한 뉴스,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는, 양떼처럼 몰려다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요새 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그쳐야지. AI 버블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식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보통 IQ가 뭐 1만짜리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IQ 높아봐야 150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IQ 150 머리로 저 1만 IQ를 상대로 싸운다. 내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매매를 할 때는 뭐가 있냐면, 때로는 막 사자처럼 과감하게 막 달려 이렇게 막 터프하게 할 때도 있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굉장히 뭐랄까 좀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그다음에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예,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음. 근데 계속 온리 그냥 공격적으로, 예, 계속 머리를 최대한 많이 쓰면서 최대한 많은 뉴스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막 머리가 터져 나갈 정도로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이런 이야기들에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이제 뭐랄까, 나만의 주식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쏠리지 말고,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홀로서기를 해야겠다. 그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 근데 그 판단이 잘 들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에 내가, 그러니까 은연중에 뭔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동화가 되어서 어, 좀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막 이렇게 공포 매매를 한다거나, 어떤 경우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나 잘 봐야 돼요. 그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은 너무나 이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바닥권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닥 매매를 잘 하셔 놓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빠질 때, 근데 바닥권에서는 이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잠깐 여기서 매매할 때 잠깐 살짝 빠졌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손절을 쳐버리게 돼요. 하도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여기서는 그냥 시세가 올라가면 그냥 바람만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비싸구나, 사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 이게 올라가면 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빠져가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예, 한마디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소란스러운 어떤
시장 바닥이나 아니면 만약에 뭐 롤러스케이트장, 나이트클럽에 앉아 있어서도 그 와중에도 내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주식시장은 정말 소란스러운 곳이에요. 막 뭐 AI 버블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간에 말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저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제 인사이트이죠. 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예, 조용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신중히 결정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 항상 소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내 어떤 생각으로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하루 떨어지면 와, 막 큰일 났다. 뭐 하루 올라가면 와, 또 다시 희망스럽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주말에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살펴보시고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과거 70년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이제 전자. 우리 과거에 이제 버블론 같은 거 많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LCD, LED 뭐 이런 것들도 처음에 막 엄청나게 이제 근데 이게 다 이제 비슷한 경향이 뭐냐면 뭐가 좋다 하면은 거기를 투자가 과잉이 되게 되고 특히 요즘은 이제 중국 같은 데가 문제인데 뭐 AI 칩이 뭐 잘 팔린다. 그러면 뭐 중국의 화웨이 뭐 저기 어디야?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각종 뭐 구글 뭐 퀄컴 너도 나도 다 AI 칩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뭐 또 똑같은 건데 항상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디 뭐가 좀 돈 좀 된다 하면은 다들 이렇게 나서 가지고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 초창기에 처음에 빨리 한 사람은 처음에 돈을 좀 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뛰어든 사람들은 이 돈을 좀 못 벌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뭐 디플레가 이게 연속이 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 과잉, 그다음에 뭐 투자 과잉이 생산 과잉이죠. 근데 수요는 이것을 소비하는 수요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 여기서 막 너무 과잉 투자, 과잉 생산 막 이런 지금 엔비디아 그 칩을 생산하는 공장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제 대충 봤을 때 이제는 엔비디아 지금 뭐 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AI 칩이 그 블랙웰인가? 이거를 뭐 갑자기 분기당 막 5천만 원짜리를 막 1억에 팔 수도 없고 그동안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2천만 원인가 했는데 이게 갑자기 3천만 원 되고 4천만 원 되고 막 5천만 원 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 이제 5천만 원짜리 1억에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새로운 제품을 이제 루빈이라고 또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버전업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제 가격을 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직전 분기 대비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5%밖에 상승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68%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또 가능할 거냐? 근데 기대도 적당히 하시라 이거예요. 네.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도
주가도 예, 막 20배, 30배 계속 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거 좀 너무 좀 뭐랄까 나간다는 거죠. 자, AI가 지금 뭐 한 앞으로 계획상 보면은 어 이만큼인데 지금 뭐 한 10%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된 상태다. 예, 이런 이야기는 좀 부정확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때 보면은 처음에 이제 98년이나 그때부터 이제 PC방이 생기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인터넷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건데 그것이 닷컴 버블로 나왔고 근데 저 이제 인터넷이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 PC방 생겼을 때 앞으로 이제 인터넷 세상이고 이게 전 세계에 깔리고 그러면은 뭐 인터넷 뭐 라우터라던가 광 케이블 제작하는 회사라던가 야 지금 투자된 거에 막 엄청나게 뭐 앞으로 커지겠구나. 그 예상은 적중을 했어요.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되겠구나. 네. 하지만 그 산업 전망은 적중했지만 그 당시에 세세한 기업들, 예, 어, 뭐 네이버, 다음, 막 이런 회사들.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보면은 뭐 그 당시 뭐 넷스케이프, 막 이런 회사들. 예. 뭐 엄청난 전망이 있었어요.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에 대한 전망은 정확했어요. 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이것이 예, 우리 생각대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예. 하지만 예, 그 산업이 앞으로 9배 더 커지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도 뭐 수익이 막 그대로 막 9배 막 더 커지겠다. 이런 전망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AI 이 혁명은 가짜가 아니에요. 예, 가짜가 아닌데 그렇다고 AI 데이터 센터 짓고 막 그런 이제 세세한 그 관련 기업들의 그러면 그 산업이 9배 더 성장할 거니까 그 관련 산업들의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뭐 9배 그 산업과 같이 똑같이 9배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과거 이제 패턴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막 경쟁 기업들도 막 생기고 이제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이 전기차 이제 초창기 때 봤잖아요. 전기차 생기니까 막 이제 막 하다가 뭐 앞으로 막 전기차로 전부 다 바뀌겠구나. 막 그런 전망을 내놓고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이 테슬라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사업이 어려운 게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제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난 장밋빛 전망이에요. 몇 년도까지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는 뭐 판매 금지당하고 막 초창기에 막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음. 그리고 막 바로 막 몇 년 안에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인버터 만드는 회사, 뭐 모터 만드는 회사, 뭐 주가가 막 몇 배가 오르고 막 별게 막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전기차를 사는 일반 개인들, 일반 사람들, 이 수요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쟤들이 정말 너무 부엉부엉하네 이러는 거죠. 네. 어, 자, 그래서 AI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제 어떤 산업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영원할 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산업 그 기업들에서도 막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러면 항상 과잉 생산과 과잉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별로 이제 먹을 떡이 너무나 이제 요만한 떡 갖고 혼자 먹던 것을 막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이제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익률이 막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거에 또 반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AI 산업도 과거에 전기차 그 전에 뭐 저기 스마트폰 그 전에 뭐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뭐 제 예상은 뭐 과거에 그 어떤 큰 어떤 굵직한 산업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거의 1 등, 2등 기업들이 싹쓸이를 하죠. 예. 근데 막 중간에 치열한 서로 공방전 때문에 아 이제 소모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인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전기차 전쟁에서 이제 다 이겨내고 예 그다음에 뭐 AI 회사로 인제 좀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AI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차로 출발해서 왜 로봇을 만들게 됐느냐. 회사에서 이 산업 판단을 딱 했을 때 회의를 했겠죠. 지금 우리가 전기차 회사인데 이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세대 먹거리로 우리가 다른 일을 더 해야 된다. 근데 전기차로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이걸로 그냥 전 세계 시장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로 그냥 계속해서 매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도 이미 지금 한 3 개, 4개 더 지었을 것이고요. 근데 하다가 딱 보니까 상황 판단을 해 보니까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 예. 여기는 쟤네들 먹으라고 던져 주고 여기서는 더 확장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단계, 다른 먹거리로 어 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를 만든 것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이 판매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막 무한 경쟁을 해서 가는 것은 좀 이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다른 먹거리로 가자. 음. 음. 근데 여기 지금 로보트도 또 막 여기저기 막 중국하고 막 해도 막 항상 중국이 문제예요. 예, 항상 중국이 뭐 된다 하면 또 벌떼같이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회사 내부에서 이 로보트도 해 보니까 막 전부 다 벌떼같이 달려들고 그냥 뭐만 했다 하면 다 달려드니까 또 다음 차세대 이 일을 또 계획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음. 로보트도 지금 보면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고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진입 장벽이 높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거. 지금 스페이스X도 그런데 로켓 혼자 막 쏘다가 이제 뭐 블루 오리진이다, 뭐 저기 중국이다 어디다 막 이건 뭐 너도 다 인제 성공시키고, 얼마 전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블루 오리진에서 예 올라갔다 다시 도착해서 이게 착륙하는 거 성공했죠. 우리만 해야 되는데 뭐 하면 막 좀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예. 정말 이거는 예 다른 회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 그런 게 별로 없죠. 예. 지금 보면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데, 코카콜라 혼자서 콜라를 팔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펩시가 얼마나 매울까. 예. 콜라가 장사가 된다니까 막 펩시가 막 인제 따라붙은 거죠. 어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가가 인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잘 참고하셔 보시고, 사실상 위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쇠로 된 이 갓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 위에 무거운 갓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말이죠. 이 밑에 이렇게 두툼한
돌덩이 같은 이런 매물대를 이렇게 딱 깔고 있다. 이럴 때는 좀 괜찮아요. 예. 근데 이게 반대죠. 이렇게 두툼한 이것을 매물대로 이렇게 딱 머리에 얹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고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되고 위에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가보자 이게 되는 건데 예, 여기는 이게 엄청나게 두텁고 떨어졌을 때 이거 저가 매수 해가지고 여기를 뭐 시원하게 뚫고 그냥 가보자 신고가로 이렇게 가보자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돼 이게 논리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면은 이건 기적이고 그냥 뭐 당연히 갈 수 있지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못 갈 건 없죠. 또 가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 상황을 놓고 확률을 놓고 그다음에 낮은 확률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대체적인 확률은 안 난다. 그러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이 리스크예요. 가기가 어렵죠. 근데 거기에 베팅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큰 돈을 벌죠. 그러면 이런 것 이제 확률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놓고 그럼 내가 베팅 금액을 어떻게 조정을 할까? 예. 베팅 금액 조정에 따라서 확률이 또 다 바뀌어요. 예. 이런 것을 이제 전략을 세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고 단순히 주가 예측만 하고 있다. 이게 올라갈 거야. 뭐 AI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니까 테슬라는 뭐 로봇도 만들고 뭐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만 보고 자꾸 예측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저가 매수를 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예측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매매 전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 가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자, 또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